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비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명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구개굴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역시나 또 심해지고 있죠. 그런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한번 날려볼까 싶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가 틈틈이 봐드릴 건데요. 매수가랑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전화 상담 사이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열려 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이 전화로 전화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또 친절하게 친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밀리고 있죠. 0.76% 정도 코스피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08%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요거 빠지는 게 하락의 전조현상인가? 여기서 이제 끝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하죠. 뭐 큰 대세 하락이 벗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던 이 흐름이 끊길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오늘 한 2%에서 3%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면 그 흐름이 맥락 없이 딱 끊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춤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잠깐 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가라고 했을 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고 해서 우리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조정시 매수 이런 거 떠오를 텐데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 조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간 보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를 고민하게 될 때 중간에서 뭐 먹지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뭔가 선택은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 CPI 지수랑 이제 PPI 지수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곧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예상치보다 낮아도 문제고요. 예상치보다 높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냐에 따라 가지고 뭐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예상치보다 높으면 높은 대로 문제가 터질 거고요.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높았으니까 예상치보다 높다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닌가 둔화의 신호인가 아니면은 금리를 지금처럼 더 올리면은 더 잡을 수 있다는 거구나. 왜? 우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와 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포함 한번 해볼 때 8%에서 9%의 물가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근원 물가, 결국 전체 물가가 2%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에서 끄집어 내려와야 돼. 근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 먹히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지금처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로 고착화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낮추는 게 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오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지금이 이제 정점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반도체 지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대 폭락을 해버렸죠. 왜 그런가? 반도체 산업이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도 4%가
뚝 떨어져 버렸고 지금 굉장히 낙폭이 키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노트북 또는 냉장고 등등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제품, 집에서 하물며 쓰는 저 밥솥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많이 팔리냐 팔리지 않느냐는 경기가 좋냐 안 좋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과 그리고 반도체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를 잡고 낮추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그 낮추는데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또 중국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빠지게 되고 반도체도 좀 안 좋게 되고 거기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된다면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아주 흙구름이 많이 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 거지 미리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있다가 나오니까 선반영됐다, 지금 하락의 원인은 이거였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은 금리 인상이었던 거고 금리 인상의 우려감, 테이퍼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미리 밀렸던 게 선반영이었고 그 상태에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밑으로 떨어졌던 게 또 금리 인상 선반영이었고, 근데 금리 인상은 0.75만 하겠지라고 했는데 0.25%만 하기로 한 건 줄 알았는데 0.5 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또 반영됐던 게 선반영이었던 거고, 0.5 하겠지 싶었는데 0.75 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또 선반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뿐인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락이 만들어진 거지, 지금 나오는 이 중국 부도는 아니지만 중국 부동산의 업체들의 좀 부도 위기에 놓여졌다라는 점,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LNG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에너지 대란이 겨울에 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미리 선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반영 하는 게 치트키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모든 걸 용서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락의 원인은 뭡니까? 선반영입니다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는 키 같은 역할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선반영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욕을 먹을지언정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 말이 맞겠다 저 말이 맞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중계해주면서 지금 그냥 지수가 올라오고 있죠, 이거 외국인 사서 그렇습니다, 아 지수가 지금까지 빠진 건 선반영입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대고 뭔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일인가, 욕먹기 싫어하는 그냥 한 개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 예상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뭐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제 예상이 틀리더라도 앞으로도 전문가 일을 하는 평생 동안 저는 앞을 예측하면서 여러분들께 앞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이까지 올라온 거가 좋냐 안 좋냐, 반영이냐 안 반영이냐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로 봤을 때 저는 역시 아직 낙폭의 한 방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가 될지언정 지금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잠깐 쉬어간다고 해서 매수 기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와 P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나온 걸 가지고 또 연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IMF에서 또 그리고 OECD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선반영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전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23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번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파악을 해서 그거를 기회로 잡든지 아니면 조금 넘겨보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다음 하락 때 2300 지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제 예상이 틀려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승 나왔을 때 제가 틀린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기가 매수 기회는 아닙니다. 밑으로 빠진다면 2400까지 떨어질 때 추세 돌파 지지 반등이라고 하는 이 추세 반등 구간이 나오게 돼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의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도
한참 남은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다려야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나설 이유가 도대체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부추기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앞을 예측하면서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침착하게, 안전하게, 신중하게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략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나가 볼 텐데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전화가 지금 연결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 지금은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3만 원에 비중이 20% 3,000원인가요? 예, 3만 원이겠죠? 3만 원의 비중이 20%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거든요. 사실 주가 지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실적이냐라고 했을 때 추세를 만드는 건 실적이 될 수는 있어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1년, 2년 내도록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잠깐 반등 나오거나 잠깐 빠지거나 약간 시세를 잠깐 내거나 하는 건요. 사실은 추세보다는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은 재료 또는 테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AP 시스템이 어떤 기업인가를 봤을 때 역시나 이 OLED라든가 아몰레드, 그러니까 LCD, LED 이쪽 장비 업종이라고 보니까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반도체 산업이 지금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약간은 걱정스러운 단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지금은 이런 게 바로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좋으나 주가가 가지 않았다. 그럼 주가가 오히려 더 내려왔다라는 것을 돈은 더 잘 버는데 가격만 싸진 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 구간이 되는 거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 설명 들으셨죠? 지금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굳이요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 얘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그때 대응해도 되니까 매수의 관점은 맞으나 기다리자. 아직은 아니다. 한두 달만 좀 더 기다려보자. 여기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체크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안트로젠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안트로젠 36,600원의 비중이 15%라고 하십니다. 36,600원의 비중을 15%까지 실으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요 기업은 이제 급락을 했죠.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고 실적도 뭐 지금 좋지 않은 기업이에요. 거의 뭐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상에서 적자가 자꾸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대출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이거든요. 그 손을 내미는 방법이 유상증자란 이름으로 이 시장에서는 작용이 되죠. 그러면 유상증자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적자가 3년 이상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 리스크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뭐 1, 2년 적자는 괜찮아요. 하지만 3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기업을 그냥 단순 기본 원리대로만 생각하면요. 급락은 급등과 친구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뒤에 한번 솟아오르는 구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시세상요. 올라올 때 뭐 어떤 이슈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인지 뭐 임상 이야기인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아마 올라와 줄 겁니다. 그때 저는 본전 탈출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리스크가 없을 땐 잘한 일이지만 이 리스크가 발생되면은 최악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을 면하는 것이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 하셨다가 본전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 다음에 이런 기업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NC 소프트고, 예. 네, NC 소프트고요. 예, 30%고, 비중은, 예. 네. 예, 매수가는 37만 6,900원, 예. 네. 조금 36만 상위권인데, 예. 원 되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 예, 좀 됐습니다. 많이는 안 됐습니다. 네, 많이 안 됐네요. 네네. 어쨌든 지금 시기에 이렇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단기적인 시세를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지수가 한번 네. 바닥이 아닌 것 같다, 뭐 계속 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자리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낸다? 그거는 사실은 단타가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네. 뭐 조언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인 거죠. 근데 시청자님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 과정인데 알아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말한 네. 것처럼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을 게 아니라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담받을 시간에 이걸 팔거나 사거나 내 볼일 보러 나가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거를 여기 사셔놓고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지수가 아직까지 저는 바닥을 잡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바닥을 잡은 거라면 좋은 일인데 잡지 않은 거라면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그런 위험을 그러니까 갖고 추가 지금 매수를 여기서 죄송합니다. 갖고 추가 있어야 매수. 되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이게 여기가 바닥이 아니면 어쩌시려고 자꾸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반등이 요즘 시장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하락세를 다 엎어버릴 정도의 하락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수입이 조금 났는데 그렇죠. 매도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이 잠깐 이렇게 나면은 매도하셨다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네. 확인하고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 30% 비중 늘어가 있는데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 과정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한 방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제가 말했던 지수 하락이 나와가지고 폭락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굉장히 네.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어제 올라올 때 약간 비중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맞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네. 비중을 저는 한 5%에서 10% 정도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네. 이 하락세가 뭐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상승세가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사실 한 3만 원까지는 올라와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역시나 절반 이상을 줄여내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고 조금 더 관망하시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바닥이 34만 원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아, 예, 그렇게 네, 할까요? 확인 좀 하고 합시다. 투자를 하실 때 확인 안 하고 하는 습관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 네. 아시겠죠?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화성산업이요? 화성산업이고요.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24,700원이요? 24,700원에 20%요?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거 좀 오래됐는데, 그때 건설주 한참 움직일 때 산 거라서, 네. 주가 빠지고 나서 계속 빠져갖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때 21,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그때 손절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올라올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거 사신 건 최악이고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신 건 정말 최악이에요. 네, 화성산업 건설주 올라올 때 건설주 올라왔던 이유가 이제 대선 일어나기 전에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신도시 많이 짓겠다 이런 이야기들과 인프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맥락 없이 급등만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업황을 잘 살펴봤다면 건설업이라던가 이 부동산 이런 쪽은요, 지금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TV에서도 계속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아파트 넘쳐나요. 오히려 공급 부족이 아니라 뭐 수요가 부족한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공급은 이미 엄청 넘쳐나거든요. 뭐가 부족한 거냐면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가 부족한 거죠. 왜냐? 사람들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쁜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집에 약간 허름하더라도 빈집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이쁘고 깔끔하고 좋은 데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도시 짓네 뭐 하네 하지만 그거 다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지는가? 금리가 안 올라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금리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지금 꺾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공급 더 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올까? 아니요. 지금 미분양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건설사도 지금 시행사도 지금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분양가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한 개라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이런 거는 그냥 한순간의 테마였던 것 뿐인 거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데 잡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잡으신 거고 이걸 장기로 더 가져가시면 더 괴로운 일만 남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깔끔하게 여기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오면 21,000원대 이번에 올라오면 놓치지 말고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반등은 나올 것 같으세요? 반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건설업종들이 지금 잠깐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지금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건설업 이런 쪽에 한번 시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토건 산업 쪽으로 이제 먼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뭐 움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아파트 짓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얘 건설업체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쪽에 연결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보수공사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다면 급등이 나오는데 그거는 생길지 안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21,000원대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고 다음번엔 테마주에 물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테마주는 사람 계좌를 깡통 계좌로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번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16,000원이 무너진다면 좀 진짜 이제는 그건 좀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멀리 보고 한 5년, 10년 보고 10,000원이든 뭐 12,000원이든 11,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건설업은 어차피 다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침체기가 된 거고 나중 호황기가 될 때까지 그냥 묻어놓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만약에 아프시다면요. 네. 이걸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이거는 반등 나올 때 큰 손실 안 나는 선에서 21,000원대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CJENM이고요. CJENM이고요. 15만 원에 네. 10%. 15만 원에 10%. 비중이 괜찮네요. 종목도 괜찮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들고 가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서 내 마음이 안 괜찮네요. 네, 근데 주식을 할 때는 종목이 괜찮은 거 필요 없고요. 뭐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일단 먼저예요. 마음이 가져가는 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을 때 뭐 섣불리 손절하게 되거나 섣불리 추가하면서 하게 되거나 막 급하게 행동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CJENM과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분명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좋아 보이는데 아니 좋을 것 같은데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주가만 안 가고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이 있어요. 세상은 공평해서 다른 종목들이 급등할 때 얘들이 안 갔으면요. 다른 종목 떨어질 때 얘들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손절하는 게 나은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언젠가 끝이 나서 상승으로 바뀌게 되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젠가 끝이 나서 또 하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금 하락 도중에 내가 그만두게 되면 하필이면 내 자리가 상승으로 전환하기 직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을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 그냥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냥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추가 매수 이야기하기 전에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급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추가 매수밖에 머릿속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화두에 던져놓은 이유가 말 돌리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요 순위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마인드부터 잡아라. 두 번째, 홀딩해서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충분히 안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것 같고 올라갈 기미가 좀 보인다 싶을 때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갈 기미가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경사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 주가가 시청자님이 매수한 이후로 이렇게 약간 45도 각도인지는 몰라도 뭐 쭉 좁히면 45도가 좀 높을 거고 어쨌든 대각선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갈 신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기서 네. 멈출지 안 멈출지는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뒤면은 차트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쯤에 지수가 이 CJ E&M의 주가가 저 밑으로 더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횡보하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걸 봐야 우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구나 라는데, 오늘날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져가면 된다. 이건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고 더 사면 되는 기업인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제발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니까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못 기다리면 답 없습니다. 주식은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못 기다리면은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기업은 저는 기다려도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컨텐츠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데 막 볼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컨텐츠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앞으로도 이 CJ E&M의 가치 그리고 성장, 저는 거의 뭐 보증수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져만 가면 되고, 밑에 내려왔을 때 바닥 잡았을 때 더 살 수만 있으면 되는데, 허투루 잡아버리게 되면 그 뒤에 마인드가 꼬여버려요. 내가 괜히 샀다, 괜히 바빠게 움직였다, 지금이라도 내가 비중을 또 팔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손을 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네. 손대지 마세요, 제발. 네. 네,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충분히 지켜보고 10만원대에서 적어도 6개월 정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계속 1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추가하면서 문의해 주신다면은 저도 그때는 올바른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기다리고 전화를 주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 네. 15,550원에 30%요. 15,550원에 50원. 30%.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이거? 아니, 조금 됐는데요? 조금 됐어도 2주, 3주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두 달, 그럼 내려왔을 때 사신 거예요? 그렇죠. 내려올 때 샀다가 지금 이제 본전쯤 온 거네요? 내려왔을 때 하고 더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 그러니까요. 본전 다시 온 거네요. 네네네. 저는 이거 사신 자리를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사셨는지. 일단 뭐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전고점이었고 이번에 맞고 올라가는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이겠지라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실 때 이제 차트 매매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수하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매매하는 건요 많이 해요. 사실 이건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주식 뭐 큰 손들도 많이 하고 고수들도 많이 하고, 이거는 차트를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자리에 사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샀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차트만 보고 매매를 공부를 하고 매매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샀는데 아니면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샀는데 아니어도 어떡하지 하고 보고 있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하고 샀는데 아니면 바로 도망갔어야 돼요. 그 라인은 2%든 3%든 5%든 시청자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5%, 5만 원 손절. 5만 원 손절까지 내가 참을만 한데 500만 원 들어갔는데 5%, 25만 원 손절 조금 아플 수 있겠는데 1000만 원 들어갔는데 5% 손절. 아우, 야, 50만 원 좀 아프지. 그럼 33%를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서 반등 나갈 거라고 샀는데 아니면 바로 손절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 있긴 있어요. 하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나올 모습이에요. 그럼 10번 중에 8, 9번은 어떻게 되는가? 저점을 무너뜨리면 더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상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의 확률에 노리는 것보다 10분의 9 확률을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 확률 노릴 바에는 90% 확률 노려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확률상 지금까지 경험상 그랬던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매수를 해가지고 밀리면 바로 손절하고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본전이 온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손절 다 잘 안 해요. 차트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이거 개미 털기다. 개미를 속이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개미가 아니야. 버틸 거야. 이러다가 본전에서 또 내려가면 내가 개미야.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소가 넘어가는 자리에 원래 보통 무너지면 다시 반등 나오다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리는 뭐 하면 되냐면 지금 당장 파시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차트 매매 하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좋은데, 이런 매매의 기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좀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차트 매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샀는데 아니면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만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28,000원에 20%. 28,000원에 20%요. 네네. 뭐 일단 비싸게 사셨네요. 그죠?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2021년 이후로 지금 적자예요. 근데 요 기업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기업인가 했을 땐 또 그건 아니에요. 적자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적자도 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업이 적자가 1년, 2년 나는 건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돈 벌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보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환경이 되려면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제품들을 많이 팔아야 될 거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지만 디스플레이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지 않으세요, 혹시? 체감되죠. 왜 체감이 되냐면 시청자님이 매일같이 핸드폰 바꾸시는 것도 아닐 거고 매일같이 컴퓨터 바꾸는 것도 아닐 거고 매일같이 모니터 바꾸고 TV 바꾸고 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체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배달비니 뭐 식자재니 식료품이니 이런 물가가 올라가니까 확 체감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씀씀이가 어떻게 돼요? TV 바꿀 것을 지금 안 바꾸고 나중에 좀 미뤄볼까 싶기도 하고 핸드폰 바꿀 것도 조금 있다가 바꿀까 싶기도 하고 자동차 바꿀 것도 요즘에 전기차 바뀌는 추세인데 좀 이따 바꿀까 지금 좀 더 타볼까 약간 다 어떻게 해요? 소비를 좀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도 그럴 거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집 사신 분들은 지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또 부담이 되니까 뭔가 쉽게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덜 팔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적어도 1, 2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시청자님이 결정할 건 그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 동안에 나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해줄래? 힘들어도 나도 같이 손 꾹 잡고 나도 같이 물리고 니도 힘들어라 나도 힘들게 하고 같이 가보던가 아니면 니만 힘들어라 난 안 힘들란다 하고 도망가던가의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믿고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기업은 가져갈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전략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12,000원대나 만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추가하면 사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왜? 아직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주면서 내려갈 텐데 이왕이면은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완전히 힘들 때 들어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18,000원이나 2만원대 가깝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뒤도 돌아오지 말고 매도 먼저 하시고 나중에 LG 디스플레이 이거 좋은 기업이니까 10,000원쯤 또는 12,000원쯤 7,000원쯤 정말 싸게 내려오면 그때 사시는 거 어떨까 좀 보류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아니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 왜 이렇게 물려서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이거 현금 들고 있는 거 죄처럼 느끼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때는 좀 지켜보면서 딱 이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2만원대까지 나오거나 19,000원까지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반등 없이 내려간다면 그냥 가져가셨다가 10,000원쯤 됐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쯤에서 최소한 5개월 정도
지수가, 그 종목이 조금 이렇게 버텨준다면, 가격이 버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화 또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또 수목 어떤 강연이 있는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연 오후 8시에 또 김영구 멘토님 강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김도호 멘토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주식 챔피언 멘토들 보면 4인 4색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의 힘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대로 그냥 생각해서 누구 말이 맞을까 보다는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아마 방송 보시는데 그리고 강연을 보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오롱 인더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코오롱 인더 매수가가 75,000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하네요. 일단 75,000원의 비중 20% 정말 안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괴롭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 사면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기업은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가장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뭐냐? 실적 좋고 기업 좋은데 주가만 비싼 종목. 이거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고가놀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냥 단순히 힘의 논리에 따라가 움직이는 기업의 전망이고 뭐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힘의 원리상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바닥 잡는지 안 잡는지가 이제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한 다리 또 두들겨보고 또 다른 다리를 건너면 또 돌을 또 두들겨봐야 되는, 계속해서 돌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 자리가 무너지면 다음 자리가 바닥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무너지면은 또 다음 자리가 바닥인지 확인해야 되는, 그냥 바닥만 확인하면서 세월 보내는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런 자리 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 48,000자리가 지지가 되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이 종목 상담을 가만히 보시고 오랫동안 먹으신 분들, 특히나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서 실력이 조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종목 개별 종목 보면요, 전부 다 싸요. 객관적으로 너무 싸요. 코오롱 인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싸요. 신저가 많죠. 급등에 딱 빠져가지고 정말 많이 빠진 자리들 많죠. 그래서 매수의 기회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오늘이 아닌 거고 지금이 반등이 아닌 이 외바닥이 아니라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 하락이 쌍바닥이 그려진다면 얘도 쌍바닥 그릴 거고, 지수가요. 지수가 만약에 헤드앤숄더의 역배열이라고 하는 역 모양인 역헤드앤숄더인 밑으로 쭉 빠졌다고 올라가는 모양 나오면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걸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지금 코오롱 인더를 볼 게 아니라 지수를 봐야 됩니다. 지수가 만약 바닥을 잡고 뭔가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탈출을 꽤 봐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홀딩하시고 53,000원짜리 이 자리 즈음이 바닥인가 아닌가를 같이 지수를 보면서 지켜보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시황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효성 TNC를 매수를 하셨어요. 효성 TNC를 51만 원에 비중 5%를 매수하셨는데 똑같죠? 방금 코오롱 인더랑 모양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종목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목 보고 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효성 TNC고요. 지금 까만 선에 매수하셨고요. 코오롱 인더고요. 코오롱 인더를 여기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사가지고 물려있는 단계. 다만 문제는 코오롱 인더는 반등 포인트를 살짝 만들면서 힘이 약간 상승의 힘이 조금 주면서 간다면은 효성 TNC는 힘이 없네. 아예 이거는 힘이 없어요.
뭐 완전히 힘이 없어요. 올라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쭉쭉 처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언제 반등 나올지 아직까지 정확한 힌트, 포인트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기업은 나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기업이 문제예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가도 폭등한 기업들이 문제예요. 왜? 좋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사람 피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피 마르지 마시고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51만 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냥 충분히 기다리세요. 요거 빠지게 되면은 예전에 상장하고 튀어 올랐던 자리거든요. 상장하고 튀어 올랐던 자리인 25만 원대. 요 정도라든지 28만 원대 요 정도의 자리 한번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걸 제가 기준을 굳이 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잡는다면은 저는 지금 이 종목 기준으로는 한 15만 주에 가까운 좀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조금은 의심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5, 6만 원대, 27만 원쯤에서 조금 머문다는 기준은 한 3개월은 머물러야 됩니다. 이 기업은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 머물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인데요. 광명전기를 4,1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아이고, 비싸게 사셨네요. 이거는 튀어 오를 때 그냥 불나방처럼 이렇게 달려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기업들과 요런 자리들은요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이거 완전 단순 테마 때문에 올라온 기업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더 갈 수 있을까는 솔직히 테마주로서 역할을 더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원봉, 투봉에 쌍봉 이렇게 모양을 약간 이렇게 봉우리 두 개를 만들고 있죠. 요런 자리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이건 차트에서 공부를 하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이번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2013년 이래로, 2012년 이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신 거죠. 반대로 2012년 이래로 2,000원만 되면은 기다렸다 올라가고 기다렸다 올라가고 기다렸다 올라가고 기다렸다 올라가는데 2,000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불나방이니까 여기 샀겠죠. 불나방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불나방이면 안 돼요. 이런 데 사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데 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거 이까지 떨어질 때까지 냅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2,400원 이하로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건 추가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이 혹여나 지금 N자 반등으로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온다면 3,500원 선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2,500원대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해봐도 좋은 자리니까 내려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바로 보도록 합니다. 한미 반도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4,150원에 매수하셨고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몸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렬한 팬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전화 통화하시면 더 많이 혼나기 때문에 전화 안 받는 게 더 낫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이런 자리는 제가 좋은 이야기 잘 안 하는 자리죠. 오늘 이야기했던 거에 거의 총집합체입니다. 14,150원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차트 보고 매매하신 분하고 상담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신 거 좋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고 매매하실 거면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차트 보고 매매하신 것 같거든요. 쌍봉 사지 마라는 거, 제가 말했던 거, 오늘 말했던 거 하지 마라는 거 싹 다 담겨 있어요. 비싼 거 사지 마라 있죠. 쌍봉 사지 마라 있죠. 저점 무너지면 손절하라 있죠. 싹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기업 좋은데, 실적 좋은데 비싸지면 힘들다라는 거 다 안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반등 때 역시나 빨리 팔고 나가는 게 맞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저점 지키는가 보고 저점 지키지 않으면 비중이 좀 크더라도 아프시더라도 11,000원대, 11,500원대 이거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역시나 본전 정리하시고, 이런 자리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이거 초보자분들이 하는 매매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실력이 있는 분들이 달려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은 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또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이버요. 30%요. 네이버 30% 매수가는요? 41만 원이요. 41만에 비싸게 사셨네요. 예, 비싸게 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네.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대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부하 직원이 정말 손댈 수 없을 만큼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대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나도 뭔가 좀 이렇게, 확 깔끔하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머리를 싸매야 되는, 일단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은. 예. 지금이 네이버가 그래요. 41만 원에 매수하신 거부터 해서 비중이 30%인 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손절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신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꼬일 대로 지금 꼬여가지고요. 시청자님께 저도 화끈하게 이거 막 본전 탈출 어떻게든 막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많이 힘들겠는데요 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던져주신 거예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탈출이 본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은 힘들 것 같고요. 본전이 가능하게끔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내버린 종목은요.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게 돼요. 어떤 종목은 뒤에 이렇게 횡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은 지금 차트 TV 보고 계세요? 예.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기업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려가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기업은요, 이런 식으로 반등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밀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 제일 좋은 상황은 반등이 나와서 횡보하는 자리겠네요. 그죠? 예. 횡보라든지 다시 재차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위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이건 시간 엄청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러 가지 확률상 몇 프로도 안 되는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본전 탈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봅시다가 맞는 자리예요. 근데 본전까지는 안 바라는 거고요. 예, 본전이 아니더라도 안 손실 바라고 줄인다 하더라도요. 예. 어느 그러니까. 시점에 좀 그냥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지 그런 걸 손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손실은 줄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손절할 것 같으면 지금 하시지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손절할 것 같으면 지금 하면 되지.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인데 이왕이면 손실을 줄여 나오는 관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본전은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면 손실을 줄여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또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얘는 35만 원 이상 올라가기가 지금은 되게 버거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고 첫 번째로는 바닥을 잡는 신호를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바닥을 잡는 신호라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반등 조금 나왔다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몇 번 두들겨 봐야죠. 두들겨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미리 보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22만 원대가 저점이라서 이거를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이거 22만 원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가까워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시간 잘 보내시려면은 주식 보고 계시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거나 가정을 돌보시거나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시간을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2만 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징조예요. 큰 상승이든 작은 상승이든요. 그래서 그 상승을 이용해야 될 거고 만약 지지가 안 된다면 아까 말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변수 중에서 추가 하락이 생기면서 또 밀린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 아래쪽에 바닥 잡는지 보면서 또 손실 줄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하락세에서 손절하는 건 안 좋습니다. 하락세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26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 이거를 또 손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시청자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손실 누가 봐야 되냐면요. 시청자님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 돈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결정하는 거라서 내가 손실을 내가 본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사실은요 지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내가 잘못했다. 시간 안 버리란다. 그냥 나 손실 그냥 이거 괜찮다. 그냥 날렸다 생각하지 마고 그냥 막 화끈하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거.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 손실 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건 네이버로 볼 필요 없잖아요. 다른 종목으로 벌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종목을 또 갈아타갖고 또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 낼 자신이 없으면 돈을 잠깐 모아놨다가 자신이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요?
네, 그 순서를 지금 어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이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공부하세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트상에서는 26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는 올라갈 징조는 보입니까? 없습니다. 징조 같은 걸 미리 볼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이 떼부자 돼가지고 전문가 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조언이에요.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경우에서 저런 경우에서를 생각해서 시청자님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게 전문가 일인 거지, 다 때려 맞히고 막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이 28만 원 선을 넘어서는지 안 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올라갑니다 안 갑니다를 알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가 그래요. 그거 아는 사람 있다고 하면요, 그거 신고하세요. 이거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8만 원 넘어가면은 2만 원, 35만 원까지 가져가 볼 수도 있는데, 저거 안 넘어가면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무조건 확인부터 하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28만 원 넘는가? 28만 원이 넘으면 한 30. 조금 더 홀딩하시고, 만약에 28만 넘어가지 않고 2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23만 원이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 무너지면은 그 다음 하락자리인 저 18만 원대까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기다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급하신 건 알겠지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 상담을 이렇게 방금 상담을 들어보시면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 종목을 팔고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살지 모를 정도의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하면 주식을 살지 알 때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든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저질러 놓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건 그것도 웃긴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소리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잔소리를 저는 어르신들한테 지금까지 평생 듣고 살았던 그런 잔소리를 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제발 제가 했던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조금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많이 힘듭니다. 아직까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현혹되잖아요. 아, 이거 바닥 같은데 지금 안 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때 참아야지 진정한 바닥이 보이게 될 거고, 진정한 기회가 보이게 될 겁니다. 꼭 우리가 발바닥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에 사도 되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되니까 제발 기다려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